월급은 그대로인데 터지는 물가 속 내 자산을 지키는 법. 자산관리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2025 생존 전략 에세이. 서론 아끼고 또 아껴도 남는 게 없다는 시대. 월급날이면 잠시 마음이 든든해지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한숨이 앞선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가 눈에 띄게 빈약해지고 점심 한 끼 가격조차 조용히 올라 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체감 물가는 매달 휘발유처럼 치솟는다.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내 자산이 바람 빠지듯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누구에게나 밀려온다.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열심히 모아도 모르는 사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축은 하는데 자산이 굴러간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이 물가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버텨야 하죠?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경제적 고민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자기 삶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된다라는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같은 월급, 같은 노력이라도 돈을 어디에 두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자산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 글은 그런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자산 생존 전략을 전하고자 한다. 어려운 용어 대신 누구나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만을 담았다. 물가 상승의 시대에 우리는 더 똑똑하게 나를 지켜야 한다. 본론 물가 시대의 자산 전략 5가지. 1. 현금 보유는 리스크다. 36개월 비상금만 남기고 구조를 바꿔라. 물가가 오르는 시대에 가장 빠르게 가치를 잃는 것은 바로 현금이다. 예전에는 통장 잔고가 든든하면 마음도 편안했지만 지금은 그 편안함이 우리 자산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이 된다. 왜?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예금 금리는 뒤늦게 따라오기 때문이다. 즉, 1년 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수가 줄어진다. 따라서 자산 구조를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필수 비상금 36개월 생활비까지는 현금으로 둔다. 그 외 투자, 자산채권 ETF 배당주 대체 투자로 분산해 가치 하락을 최소화한다. 현금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 그 자체가 물가 시대의 첫 자산 전략이다. 2. 지출 구조 조정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아끼면 뭐 하나 버는 게 그대로인데. 맞는 말이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자면 지출을 줄이는 목적은 절약이 아니라 투자 여력을 만드는 것이다. 부자는 지출을 줄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실제로 효과가 큰 3가지만 조정해도 생활이 달라진다. 고정비, 통신비, 구독료, 보험료. 매달 새어나가는 돈이므로 구조 조정 효과가 크다. 보험은 과보장 여부를 반드시 점검한다. 식비 앤드 외식비.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느끼는 지출. 1015%만 줄여도 연간 수십만 수백만 원이 절약된다. 금융비용, 이자, 수수료.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 서비스, 과도한 대출 이자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역투자다. 지출을 줄여 생긴 여력을 그대로 소비로 돌리지 않고 투자, 자산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물가 시대의 진짜 방패다. 3. 안전한 수익을 먼저 확보하라. 예금보다 높은 저위험 자산 활용하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떠올리면 주식만 생각한다. 하지만 물가 시대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저위험 자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자산 유형. 단기 채권 MMF, 단기 국채 ETF. 현금성 자산이면서도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중기채권 ETF, IG, 국채 ETF 등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좋은 선택. 배당주 고배당 ETF. 물가 상승에도 견고한 기업의 현금 흐름에 투자하는 전략. 이 단계에서 목표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자산이 버티기만 해도 물가는 상대적으로 덜 아프게 느껴진다. 4. 나를 위한 주식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 장기 ETF 전략 도입.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지갑을 아프게 하지만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물가 상승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가 아니라 무조건 장기 전략이다. 추천되는 투자 방식. S&P 500 ETF, 나스닥 ETF, 전세계 ETF, ACWI 등 안정적인 자본 성장 기반 확보. 정액 매수 DCA. 물가 상승으로 시장이 흔들릴 때도 꾸준히 매수함으로써 평균 단가 안정화. 장기 ETF는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도 자본이 나를 대신해 일하게 만드는 유일한 구조다. 5. 자산을 지키는 사람은 습관부터 다르다. 돈의 흐름을 매달 점검하라. 물가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되는 대로 버티기다. 자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매달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한다. 월 지출 점검. 투자 비중 재조정. 목표 대비 자산 성장률 체크. 불필요한 고정 지출 삭제. 이것은 복잡한 경제 지식이 아니라 생활 루틴을 만드는 일이다. 가장 단순한 행동이 결국 자산의 미래를 만든다. 결론, 우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성장해야 한다. 물가 상승이 언제 멈출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다. 물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자산을 지키는 전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자산이 줄어드는 시대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사람만이 다음 변동성의 파도에서도 살아남는다. 월급이 오르기를 기다릴 필요도,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의 자리를 옮기고 지출을 다듬고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 물가가 오를 때 남는 사람은 지켜낸 사람이 아니라 움직인 사람이다. 이 글이 당신의 자산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지식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다.